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아이들의 마음부터 챙깁니다 라는 책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2021년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2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사람들이 언론사나 이런 데서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 많죠? 그땐 정말 없었어요. 도리어 저는 주로 만나는 학생들이 선생님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힘들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도리어 학교 안 가고 온라인 수업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를 학교 보내라는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완전 거저먹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9월, 10월 넘어간 다음부터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학교 갈래요.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요. 차라리 친구들이랑 부대끼는 게 나아요 라는 아이들이 생기고요. 그냥 자기 관리 그래도 잘하면서 지내던 애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고2, 고3 아이들이 막 모의고사 성적 막 떨어져가지고 난리 나고요. 엄마들도 지치고, 포스트 코로나 아이들의 마음부터 챙깁니다라는 말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2020년에 부랴부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정말 빨리 준비된 건 온라인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에서 하게 된 건 주로 그냥 커리큘럼을 나가는 부분들이었고요. 물론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불만들도 있고 모자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많이 돕기도 하고요.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상당히 쫓아가고 또 올해 상당히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었나라는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는 도리어 그냥 정말 집에서 해도 되고요. 온라인 수업 들어도 되는 건데 학교에서 하던 수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하지 못했던 거 생각해보면요. 운동회 안 했죠. 졸업식 안 했죠. 입학식 안 했죠. 수련회도 한 번도 못 갔죠. 친구들하고 급식 먹으면서 떠드는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중요한 핀포인트들이 없어지게 된 거고요. 학교라는 곳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등교를 하고 40분씩 수업 듣고 10분 쉬고 친구들이랑 떠들고 하는 일종의 마음 안에 내재된 시계가 작동하는 걸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나만 혼자, 우리 가족끼리만 있었는데 학교 가면 쟤는 아이돌을 좋아하고 쟤는 운동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몰랐던 세계가 확장되는 거.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저렇게 반응을 하고 속상한 게 일이 있지만 집에서 혼자 꿍 하는 것보다는 친구랑 얘기하면서 풀어가는, 친구를 사귀고 만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한 사회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작년에 너무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조차 없었던 거죠. 또한 공부를 해서 지식을 넣는 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계속 있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감정이 자라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좀 응급적인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란 이유 때문에 한참 뒤로 밀려 있었던 면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회, 코로나라는 시대에서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코로나 끝나면 다시 원상 회복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는 가까운 미래라는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계가 상당히 당겨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4차 산업혁명이 뭐야?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후의 삶은 세칭 말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자동화하고 경쟁하지 않아야 되는 세상.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기에는 우리가 증기기관하고 달리게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컴퓨터랑 달리게 하는 세계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이런 퀴즈쇼 같은 거 보면 엄청 잘 외워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잘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컴퓨터랑 싸워서 못 이겨요, 이제 그거. 그럼 컴퓨터가 못하는 게 뭐냐? 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 아직까지 컴퓨터가 못하고 있는 건 감정을 읽고 인간과 인간 휴먼 터치, 그리고 1대1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유연성,
이런 부분들은 한동안 시간이 지나도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삶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기억력이 좋다, 잘 외운다, 문제를 빨리 푼다. 이게 아니라 공감을 잘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뭔가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즉 수렴형에서 많은 정보 속에서 하나를 딱 뽑아내는 능력보다는 한두 가지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막 생각해내는 창조성, 그리고 돌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경험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책을 100권, 자동차에 대한 책을 100권 보더라도 운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운전을 100시간 한 사람은 책을 하나도 본 적 없더라도 운전해서 잘 알죠.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의 질과 방법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린 대학 가야 되고요. 좋은 성적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 빠지면 안 되고요. 이런 거에 아직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좀 유연하게 갖추고 좀 약간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마음에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요, 불안해요. 저도 불안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20년 후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예측 가능하게 이 세계가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좀 잘 계획을 세워서요, 그 계획대로 해나가는 게 옳습니다. 근데 2019년에 어떤 계획을 세웠던 사람, 뭐 예를 들면 난 중국인 대상의 관광 사업을 할 거야. 2012년, 20년 너무 힘들었겠죠. 앞으로도 힘들겠죠. 올바른 계획이라고 2018년, 19년에 얘기했던 것들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측할 수 없다를 상수로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불안에 매몰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계획대로 하지 말자. 아, 넌 모든 게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말이 있듯이 그건 사실 계획이 없는 게 옳기 때문이란 말일 수도 있어요. 예측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이에게 어떤 존재가 돼야 되나 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엄마들은 정말 명장이 되고 싶어요. 감독님이 되고 싶어요. 모든 계획을 다 짜가지고 아이들이 다 뛰어가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같이 뛰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빠는 응원단입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응원하고요. 못하면 못한다고 속상해하지만 막 욕하고 화내고 이러지는 않는. 그 다음에 아이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머무르고 그냥 있는 곳에 계속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판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벽이 있으면 이 벽을 넘어갈 주저하고 있는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주면 애가 그 다음으로 싹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근데 그 발판은 재밌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발판 치워버려야 돼요. 그 다음 발판을 또 만들어주고. 끌고 올라가고 내가 안고 가고 업고 가는 게 아니라 발판만 대주면 되는. 이제는 직선으로 얼마나 빨리 가는가가 아니라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가, 둘러보았는가, 상상해보았는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가 라는 게 아이들이 한 명의 사람으로 1인분으로 살아가는 데는 더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툭툭 던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책 같은 걸 읽고서 이 불안을 내가 조금 다스릴 수 있어야만 부모님이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다. 그 조바심을 참을 수 있어야만 아이는 그 안에서 자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 드려요. 이 불안이라는 비가 계속 내리는데 이 부모님이 우산이 대신 대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대신 이 불안이라는 비를 다 맞아주시면 아이는 그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불안해서 뭐 시키고 빨리 가게 하고 같이 가고 막 그러면 뭔가 하고 있다라는 만족감은 들지만 지금 봐서는 그냥 되게 힘 빠지는 일이 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 아이들의 마음부터 챙깁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니 아버님 다 힘들어요. 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애들한테 막 짜증내게 되고요. 더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코로나에 직격탄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애들 둘러볼 여유도 없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잠시 숨을 좀 돌리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가끔은 그냥 그때그때 벌어지는 거 밥 먹이고 뭐 보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책이라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때그때 쏟아지는 뉴스들, 단편적인 이야기들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요.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서운 얘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에서 옥석을 가리고 좀 너무 긴 먼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대로 안 되면 되게 속상해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미래를 중심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작은 즐거움들. 아이 키우는 건 성적표 받는 게 아니라요.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것 속에서 오는 즐거움들인데, 지금 감염이라는 위험 때문에 그것들을 놓치고 그냥 불안해하고만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과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안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고 나면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비관적인 생각보다 약간 낙관적으로, 완벽한 계획보다는 허술한 느낌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작은 만족들, 세칭 소확행, 막 예측하는 것보단 적절한 대응하는 것도 충분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낙관적인 마음, 그런 게 중요하고 100m 달리기가 아니라요. 그냥 꽤 긴 울트라 마라톤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